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3강입니다. 성과 기질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 기질의 관계가 왜 중요하는가 라고 했을 때 성은 항상 기질 속에 내재하게 되죠. 그래서 기질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의 선한 모습이 기질에 영향을 받아서 불선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과 기질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이든 사물이든 성과 기질이 결합해야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 둘의 관계는 어떠할까요? 천지간에 유행하던 리가 사람과 사물을 만나 그 속에 내재되면 성이 됩니다. 천지의 리가 유행하다가 사람과 사물과 같은 형체에 내재되는 순간 성이 되는 거죠. 성의 기질 속에 내재되는 순간 둘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맺게 됩니다. 성과 기질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일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은 성을 말하면은 거기에 곧 기질이 포함되어 있다. 기질이 없으면은 성은 안착하여 머무를 장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과 기질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음을 말한 것입니다. 만약에 기질이 없으면 성도 머무를 곳이 없게 되어 성이 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성이 아니라 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한 성과 기질은 서로 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서로 섞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비록 성이 기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기는 기이고 성은 성이니 또한 서로 섞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실제하는 성은 기질 가운데 존재하죠. 기질 속에 내재합니다. 그래서 기질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성이 아니고 리가 된다고 했죠. 그렇지만 기질과 성을 또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성은 형이 상의 것이고 기질은 형이 하의 것이므로 둘은 엄격히 구분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을 기질에서 분리시켜 보는 경우와 합쳐서 보는 경우에 두 관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을 기질과 분리시켜 보는 경우와 기질과 합쳐서 보는 어떤 두 관점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섞이지 않는다는 것은 성과 기질을 분리시켜 보는 경우이고,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성과 기질을 합쳐서 보는 경우입니다. 성과 기질을 분리시켜 보면은 본연지성이 되고, 성과 기질을 분리시켜 봤을 때 그때의 성은 본연지성이 된다는 거죠. 이때의 성은 기질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본연지성은. 반대로 성을 기질과 합쳐서 보면은 기질지성이 됩니다. 기질 속에 내재한 성이 바로 기질지성이죠. 하나의 성을 보는 관점에 따라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이라는 서로 다른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인은 왜 이러한 두 가지 상반된 관점을 동시에 주장할까요? 그 이유는 본연지성만을 말하면 현실의 다양한 어떤 차별상을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연지성만을 말하면 현실에 드러나는 어떤 악이라든가 이런 차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질지성만을 말하면 성의 근원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현상의 악의 모습만을 보고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성의 동일한 것, 성이 누구나 본연지성을 동일한 본연지성을 가지고 있음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선한 본연지성을 가지고 있다면 현실의 악한 사람을 설명할 방법이 없게 되는 거죠. 누구나 선한 본연지성을 가지고 있다면 현실의 악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기질지성을 설명하게 끌어들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마다 개성이 다르기만 하다면은 드러나는 현상 세계의 어떤 악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 등 드러나는 어떤 개성이 다르기만 하다면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동일한 본성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연지성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과 기질을 분리시켜 보는 본연지성과 성과 기질을 합쳐서 보는 기질지성을 동시에 살필 것을 강조합니다.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을 동시에 보아야 누구나 똑같이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본연지성을 얘기를 해야 누구나 현상의 어떤 다양한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성은 누구나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질의 차이에 따라 저마다 개성이 다르다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기질지성을 말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정은 성을 논하고 기질을 논하지 않으면 충분하지 않고 갖추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질을 논하고 성을 논하지 않으면 분명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러한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의 관계를 리와 기의 구조로 해석하면서 논쟁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쟁은 훗날 조선 유학자들에 의해서 전개됩니다.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을 그대로 리와 기로서 해석함으로써 논쟁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본연지성은 기질을 제외한 순수한 리임으로 선이 됩니다. 그러나 기질지성은 기질 속에 섞여 있기 때문에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연지성 이꼴 리 이꼴 선이 되고 기질지성 이꼴 기 이꼴 유선악의 관계가 성립합니다. 유선악이란 선도 있고 악도 있다는 의미죠. 이로부터 두 가지 상반된 주장이 제기됩니다. 하나는 순선한 본연지성과 유선악의 기질지성을 대립적인 관계로 보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태계 이황입니다. 이때의 본연지성을 그대로 리로 해석하고 기질지성을 그대로 기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을 서로 대립적인 관계로 해석을 합니다. 선악으로 표현을 하자면 본연지성은 선이 되고 기질지성은 악으로 흐르기 쉬운 것이 되는 거죠. 다른 하나는 기질지성이 본연지성을 내포하는 성의 전체로 이해하는 경우입니다. 기질지성이 본연지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그대로 기로 해석할 수는 없게 되는 거죠. 그대로 악으로 흐를 수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대립적인 이에 대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율곡 이이가 되겠습니다. 대립적인 관계로 볼 경우는 순수한 본연지성과 달리 기질지성이 악의 장본이 됩니다. 그렇지만서도 기질지성이 본연지성을 포괄하는 그런 관계로 볼 경우에는 기질지성이 선도 있고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중립적인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두 주장이 제기되는 어떤 근본적인 원인은 기질지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기질지성을 정의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하나의 성 속에서 본연지성을 제거한 기질적인 부분만을 기질지성으로 볼 것인가, 성 속에서 본연지성을 빼고 기질적인 부분만을 기질지성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본연지성을 내포한 성의 전체를 기질지성으로 볼 것인가의 차이입니다. 전자가 이황의 학설을 대표한다면 후자는 이의 학설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율곡 이의 경우는 기질지성이 본연지성을 포함하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의 어떤 기질지성을 긍정하게 됩니다. 그 속에는 본연지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태계 같은 경우는 현실의 기질지성을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을 대립적인 관계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들의 어떤 이러한 해석상의 차이는 수양론, 공부 방법론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율곡 같은 경우는 기지를 바로 잡으려는 어떤 교기지를 주장하게 되죠. 기지를 바로 잡아 나간다. 기본적으로 기지를 긍정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태계 같은 경우는 기지를 가급적이면 제어하고 억제해야 할,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봅니다. 본연지성만을 학충의 대상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공부 방법을 제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들의 어떤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의 관계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는 결국은 이들의 수양론이라든가 공부 방법의 차이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